일단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듭제곱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N개 곱해져 있어요. A의 N제곱. 미시고 지수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수법칙인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눈으로 그냥 보고 내가 중2 때 이런 거 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거듭제곱근입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일단 보시면 우리가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x라는 녀석을 제곱해서 3이 됐다. 우리가 이 x를 뭐라 그랬어요? 이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것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x는 3의 제곱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친구는 x를 어떤 수를 n번 거듭제곱했더니 a가 됐어요. 이 x를 뭐라 그런다고? a의 이 친구의 n 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의 제곱근, a의 n 제곱근. 그러면 이 녀석의 관점을 이제 바라볼 건데, 이게 지금 n이 홀수냐 짝수냐, 그리고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녀석들의 그 거듭제곱근이 n제곱근이 개수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좀 생각해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 x를 3번 해서 8이 되더라. 그럼 이 x를 뭐라 그런다고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걸 넘기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그냥 바로 가도 되겠죠?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요렇게 뒤에 거의 제곱, 요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0인 여기에서 실근한 녀석이 나오고요. 얘가 0인 녀석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탈 3개 나오는데, 요 3개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8의 세제곱근. 널 여기다 집어넣어? 너네들 여기다 집어넣어 해서 성립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실수는 이렇게 딱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n의 부호, 죄송합니다.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 그리고 이 a라는 친구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데,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자 보겠습니다.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fx랑 그 다음에 gx가 있어요. fx equal gx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해는 연립방식이죠. 연립방식에는 뭐랑 같아요? y는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 이 둘의 교점에 무슨 좌표? x로 표현되어 있으면 x 좌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고1 때 공부를 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식에는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n이 짝수인 케이스야. 여기다 펴놓을까요? 자리가 여기다 펴놓을게요. 첫 번째 n이 짝수인 케이스. 그럼 짝수면 요거 2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a. 똑같이 보시면 돼요. y는 너, y는 너.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볼 겁니다. y는 x의 제곱. 표현해볼까요? x의 제곱,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의 제곱이라는 요 이차함수 y축 대칭 그래프와 y는 a의 교점을 볼 거예요. 그러면 y는 x 제곱이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고, y는 a가 상수함수니까 x축과 평행에 그려지는데, a가 양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서 교점이 몇 개? 실근이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실근을 뭐라고 약속하느냐? 여기 얘를 좀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친구는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 즉 얘네 둘이 여기에 x를 넣었을 때 n제곱해서 a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실근이 딱 2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허근이라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 x를 4제곱해서 얘가 3이 된대요.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규점을 보면 되는데 실근은 몇 개야? 실근은 2개. 왜? 4제곱 1에 그려지고 y는 3 그려질 테니까. 그럼 그 실근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해서 3이 돼야 돼. 4제곱근 3. 4를 좀 조그맣게 써서 위에다 얹으시면 돼요. 요런 아이들이 실근이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야. 이해 가세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너 x는 누군데? 이 x라는 친구는 3의 6제곱근. 그럼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근이잖아요. 근. 그지? 근. 방정식의 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차 방식의 근은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2개는 실근이고 나머지 4개는 허근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래서 본다는 건 그지? 이 녀석의 실수인 해를 본다는 소리입니다. 실근.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 친구가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니까 a가 0이면 0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0인 녀석 하나가 나올 거고 a가 음수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6제곱이 마이너스 12란 애야. 그럼 이 그래프 이래 생겨 먹었고 y는 마이너스 12는 아래쪽에 지나갈 테니 만나지 않아요? 실수가 없겠죠. 안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6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없고 6개 모두 죄다 허근이야. 그게 마이너스 12의 6제곱근에 대한 판단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봐야 되냐면 n이 얼마일 때, n이 홀수일 때를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n이 얼마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예요. 여기다 3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y는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겨 먹었고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려놓고 y는 a가 양수이면 이렇게 해서 실근이 하나가 잡히네. 너가 누구라고? 그 x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n제곱근 a. 이 친구를 뭐라고 약속해요?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지? 얘가 될 거고 0도 1개고 음수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은 무조건 1개 잡힌다는 소리죠.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x의 5제곱이랑 이 친구랑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2의 5제곱근 몇 개라고요? 5차 방식이니까 근이 5개일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실근일 거고 나머지 4개는 허근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두 그래프에 교점을 그려서 교점이 실수인 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수였더라, 허근이었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의 홀수냐 짝수냐 a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단 한번 볼게요. 자, a의 실수인 n제곱근 n이 짝수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 거고요. 0이면 0이고요.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아요. n이 짝수니까요. n이 짝수면 홀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이면 0이고요. 음수면 실근은 없어요. n이 홀수이며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래프 a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간에 무조건 실근 하나가 잡힌다는 소리죠.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고른 것은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얘는 무조건 틀렸죠. 무슨 소리야? 어떤 수를 3번 곱했을 때 64가 되는 이 x라는 녀석을 64의 세제곱근을 공부했는데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를 참으로 만들어 주시면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으면 실수는 4이다. 4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개는 허수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실수란 조건이 있으면 맞는 건데 세제곱근 이란 말밖에 없기 때문에 3개를 뱉어내야 되니까 틀린 겁니다. 자, 니은번 마이너스 81에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무슨 소리야? 어떤 녀석을 4번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81이 되는 이 친구를 마이너스 80의 4제곱근 실수는 없겠죠? 요 그래프 그리면 짝수차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고 y는 마이너스 80에 이렇게 그리니까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수를 짝수만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 허수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수인 건 없고요. 디귿번 보시면 마이너스 6은 이 녀석의 세제곱근이다. 무슨 소리야? 어떤 녀석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16
그러면 저 x가 누구라고요? x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인데 그 중에 마이너스 6은 너의 세제곱근 물어봤죠. 이게 순서가, 그지? 기억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이 너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세제곱하니까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리 1번 볼게요.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맞죠? 모르겠으면 써보시면 됩니다.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겨 먹었음? 1에 생겨 먹었음. y는 마이너스 5야. 1에 생겨 먹었으니까 실수가 몇 개? 실수가 하나. 그지? 나머지 2개는 허수였어.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고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자, 잘 되시죠? 그죠? 앞으로 잠깐 넘어오세요. 거듭지역근 보겠습니다. 성질인데 요 6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거고요. 자, 1번부터 보면 요 친구가 뭐냐면 얘를 x로 한번 놔볼까요? 그래서 x의 n제곱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 친구는 누구라고 공부했어요? a의 n제곱근이라고 공부했습니다. a의 부호가 그저 양수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녀석이니까 이 x가 얼마이더라? n제곱근 이렇게 a로 표현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n 거듭제곱 n번 곱해야 a가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n번 거듭하면 a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집어넣으면 너니까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해 볼 건데 예를 들어 세제곱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지? 얘가 이렇게 2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2번도 얘도 뭐 간단하게 이제 유도하면 n제곱근 A, n제곱근 B인데요. 요 거듭제곱이 같아야 안에끼리 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요 친구를 또 편의상 x라고 놓을게요. 그럼 x라고 놓으면 x는 어떤 일이 벌어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양변에 n제곱 때려. 그래서 너 n제곱 때리고 다시 써볼까요? x의 n제곱을 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n제곱근이니까 너랑도 n제곱, n제곱. 그래서 너의 n제곱 하면 n제곱근 A의 n제곱이니까 A가 될 거고 너는 B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너를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 AB의 n제곱근. A랑 B랑 양수니까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AB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X가 너잖아요. 너를 X로 놨잖아요. 그 X가 너랑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유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니까 오케이 곱해져 있어? 그럼 뭐 나눗셈도 하나로 통합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요. 4번도 이것도 똑같이 유도가 가능한데 이건 그냥 그렇게 예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예지냐면 우리가 제곱근 3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그지? 제곱근 3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제곱한 거랑 완벽히 동일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m제곱이 밖에 있던 안에 빠져있던 동일한 결과치를 얻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럼 유도는요 똑같이 또 이 안에 거를 x라고 놓고 양변에 n제곱 때린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n제곱근 A 그럼 너네끼리 곱셈으로 표현되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를 요거 하나만 좀 유도해 볼까요? 얘를 x라고 놔보겠습니다. 요만큼만 지워볼게요. 얘를 x라고 놓으면 이렇게 해서 너가 x이구나. 그 양변에 m제곱을 때리면 여기 m제곱이 될 거고요. 너의 m제곱이면 m제곱근과 m제곱 사라지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n제곱을 때려요. 여기 전체 n제곱이면 지수끼리는 곱셈이니까 mn이 될 거고 여기에 전체 n제곱을 때리면 A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요? A의 mn제곱근의 양수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유도 가능하고 6번도 거듭제곱근 옆에 n이 p가 곱해져 있어요. 얘는 지수의 p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p가 약분되는 효과를 약분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성질 이 6개는 여러분이 완벽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죠?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자 연산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여기는 세제곱근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죠. 쟤를 표현해 주기를 3의 세제곱근에 3이 아니라 여기 27이니까 3의 제곱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해 가세요? 어차피 얘네 곱하면 지수법칙에서 3의 6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을 그냥 이렇게 바꿔 썼어요. 왜? 이렇게 생긴 수란 녀석에 세제곱근과 세제곱은 사라질 테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와? 여기서 9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곱하기 여기 또 4제곱근이네요. 4제곱근이니까 표현해 주기를 루트 3의 8제곱이잖아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3의 제곱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제곱근과 4제곱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9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더하기네요. 더하기고 너네끼리 곱할 수 있음. 여기 2가 세할 때 있습니다. 그죠? 6제곱근 그리고 729가요.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3의 4제곱이 81이죠. 3의 5제곱이 여기다 3 곱한 거니까 243이에요. 그 다음에 3의 6제곱이 곱하면 이게 729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도 이 5제곱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6제곱은 이제 여기 6제곱근이니까 6제곱을 한번 의심해 본 겁니다. 그래서 729가 3의 6제곱일 테니 6제곱근과 6제곱은 사라져. 그래서 이런 일로 표현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81에다가 84가 1번의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정리해보면 요게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4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2로 표현돼요. 그래서 요렇게 2로 표현되고 자, 이게 루트 2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친구가 약간 의심스러운데 요 친구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이 너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너고요. 뒤에 거의 제곱이 넣어야 됩니다. 엥? 얘네 둘은 무슨 공식이야?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공식이에요. 다시 표현해봐. 너의 세제곱 3이죠? 마이너스 1은 몇 번 곱해도 1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서 요 2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답은 루트 2로 표현되겠네요. 요게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도 좀 여기다 좀 써보면 전부 다 이게 근호 안에 다 64로 표현되어 있어요. 64를 A라고 세팅을 하고 하나씩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제곱근 3이니까 6제곱근 A인가요? 6제곱근 A로 표현될 거고 분자는 정리해주면은 12제곱근 A야.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도 4제곱근 곱하면 18제곱근 64고요. 여기가 곱하면 6제곱근 A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여기다 12제곱근 A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6, 3, 18, 18제곱근 A야. 어떤 성질이냐면 이 성질 써준 거예요. M제곱근 N제곱근 A 해서 너네끼리 곱해서 이 성질을 써준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면 너네들이 약분됨. 엥? 너네들도 약분됨. 엥? 너네들 약분됨. 그래서 정답은 1로 처리가 되겠죠. 자, 4번은 요만큼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전부 다 밑이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만 써보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 좀 해주면 자, 분모는 바로 갈게요. 요게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12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2제곱 표현될 거고 괜찮죠?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0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제곱 표현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모양을 잘 보면 분자랑 분모랑 공통점이 있죠. 지수가 10개 차이 나도록 설계를 해놨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 다 10개 차이 나니 공통인수로 묶어보지 뭐. 그럼 분모의 공통인수는 2가 12개예요. 작은 거. 그럼 여기가 10개, 여기가 하나 해서 자리를 바꿔 써준 거고 얘네들도 2가 20개가 공통인수니까 너부터 쓰면 2가 10개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돼서 너네들이 약분됨. 아찍. 그럼 이거 약분했다는 건 분자에 8개 남겠죠. 그래서 표현되기를 루트에 2의 8제곱인데 8제곱은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죠? 제곱근과 제곱은 사라져. 정답은 밑에 있는 16으로 처리되겠죠. 자, 밑에 확인 체크 풀고 넘어오세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자, 세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가 제곱근, 세제곱근, 6제곱근이니까
곱셈 나눗셈이 안 됨. 그래서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곱셈만 써볼까요? n제곱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안에끼리 곱셈이 가능해. 이런 성질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도 필요하냐면 m, p에 a의 np. 이 친구는 뭐랑 동일해? m제곱근 m제곱근 a의 n제곱. 그래서 이 친구는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 2니까 3이니까 6이니까 6으로 6제곱근 맞출 거예요. 6제곱근 맞추면 여기서 3을 곱했죠? 그럼 여기에서 거듭제곱근에 3을 곱했다는 건 여기에 얘들아 n 대신에 p가 곱해져 있다는 건 여기에 전체 p라는 거듭제곱을 때린 겁니다. 지수의 p를 곱했다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이게 6제곱으로 표현돼. 6제곱근. 그러면 3을 곱했으니까 여기에 세제곱을 때린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a가 9개, b가 3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n 나누기 너도 6제곱근. 그러면 여기가 2를 곱했으니까 a가 몇 개? a가 8개. 제곱을 때렸으니까 b가 4개라는 소리고 a 곱하기 6제곱근 표현되어 있기를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전부 다 6제곱근으로 맞춰져 있으니 곱셈 나눗셈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표현되고 6제곱근이고 그러면 a가 9개, b가 3개 나누기야 나눠져 있고 제곱근이 좀 더 와야 돼. 이렇게 나눠져 있고 a가 8개 그리고 b가 4개야. 에 곱하기 a가 5개, b는 2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네. 정리해주면 자 8개 약분됨. 여기는 하나만 남겠죠? 그럼 a가 6개 남고요. 6제곱근 a의 6제곱일 거고 에 곱하기 b는 5개인데 4개 약분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 6제곱근이랑 사라져서 a가 될 거고 6제곱근 b 이런 식으로 1번의 정답이 표현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이것도 좀 수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앞에 문제는 완벽히 동일해요. 얘네 계산하면 12제곱근 a 그 다음에 분자는 6제곱근 a죠. 에 곱하기 이 친구 제곱 2 곱하기 3 6이고요 6제곱근 a고요 여기는 12제곱근 a 완벽히 역수 관계죠. 이렇게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1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볼게요. 3번 같은 문제는 이 제곱근들을 따라가면 루트 4제곱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제곱근들이 끝까지 가 있는 형태입니다. 끝까지 쭉쭉. 지금 뭘 좀 보시면 되냐면 뭐랑 다르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요게 낫겠네요. 얘네들이 그냥 각각 곱해져 있잖아요. 이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예요. 끝까지 가 있는. 끝까지. 괜찮아요? 끝까지 가 있는 형태는 어떻게 되면 앞에서부터 뒤로 싹 다 몰아갑니다. 뭔 소리냐? 이 A를 이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에 연사해서 이 안을 또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끝으로 쭉 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4제곱근이 있으니까 들어갈 때 4제곱 받고 들어갑니다. 왜? 4제곱 주고 나와야 되니까. 들어갈 때는 4제곱 받고 들어가요. 그럼 다시 한번 필요보면 루트에 그 다음 4제곱근 이렇게 표현된 애가 있고 요 A가 들어오면서 4제곱 받고 들어오고 나는 원래 A가 있었어. 얘가 얘였다는 얘기죠. 계산해. A 몇 제곱? 5제곱이겠죠. 그래서 A의 5제곱으로 표현되고 한 번만 더 들어가자잉.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얘가 1로 들어가는데 세제곱근이니 세제곱 받고 들어가. A가 몇 개? A가 15개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죠? 얘가 15개가 들어가. 그럼 15개 들어갔는데 2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15개가 17개가 되겠네. 괜찮죠? 2가 생각돼 있으면 싹 다 곱해. 24. 24 제곱근 A의 17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3번까지 마무리 받고 밑에 걸려있는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필수 4번 문제는 앞에 잠깐 보시면 되는데 AB가 양수일 때 A가 더 커요 B보다? 그러면 N제곱근 때려도 왼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정사각형 넓이가 2고요.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이래요. 요 길이 같을 거고요. 얘네들의 길이도 같겠죠. 요 길이가 얼마니? 루트 2고요. 요 길이는 루트 3이니까 결국 뭐가 같아야 여기 단위라고 생각할까? 단위? 예? 단위가 같아야 이 안에 큰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도 n제곱근 똑같이 생겨 먹었으니까 a가 더 크니까 요가 n제곱근 a가 n제곱근 b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4번 풀어보면은 일단 여기가 2, 3, 6이니까 6제곱근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6제곱근. 그러면 3을 곱했으니까 5의 세제곱 125란 소리고 얘가 a고요. 얘도 6제곱근. 여기에다 2를 곱했으니까 10의 제곱 100이 될 거고요. 여기도 6제곱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6제곱근으로 단위를 맞춰줬어요. 너가 1등, 너가 2등, 네가 3등 그런 식으로 해서 크기 순으로 A, C, B 이런 순으로 이제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까지 마무리했고 자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고 다음 단원 넘어오세요. 자, 이 단원 지수의 확장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만 지수 법칙을 썼는데요. 지수가 0이나 음의 정수, 그러니까 정수 부분으로 확대시키고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해 생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편히 쓰는 이런 지수 법칙 있죠. 자연수일 때나 정수일 때나 유리수일 때나 무리수일 때나 실수일 때나 다 성립해요. 그냥 막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다시 잠깐 앞으로 봐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지수가 정수인 케이스인데 어떤 수, A가 0이 아니에요.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A가 0이 아닌 녀석이고 그럼 어떤 수에 대해서 0제곱은 1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 약속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도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이랑 그리고 어떤 녀석이랑 곱해서 이렇게 해서 1이 됐대요. 1이라는 건 그지 3의 0제곱. 그러면 미시 같은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너네끼리 더해서 이게 표현됐겠네. 그럼 이 친구가 1이다 보니까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이 두 수의 관계를 무슨 관계? 역수관계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의 역수야? 너의 역수인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의 정수가 등장하는데 지수에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써서 뒤집으시면 돼요. 역수로. 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는 친구들이 그러면 안 돼, 그지? 코를 잡아 뜯을 거야, 그지? 그래서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3의 제곱을 쓴 다음에 뒤집던지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생각해요? 3의 마이너스 1차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 친구 3의 마이너스 1차는 3의 역수니까 3분의 1이면서 이 녀석의 제곱이 될 거니까 너 제곱하면 1이고 너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관계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 A의 마이너스 n제곱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면 A n제곱 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다 성립합니다.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중요해요. 물론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요거는 별표 하나 주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간단히 유도해 보면 이런 거죠. 요거 A의 n분의 m 요 친구를 뭐라고 약속해? x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의 n제곱을 때리면 x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돼? 여기 전체 n제곱이니까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x를 뭐라고 공부했다고? x는 이 친구의 n제곱근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친구 n제곱근 이 친구라고 우리가 방금 공부했죠. 그래서 x가 너니까 너랑 같다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고 n제곱근 a의 m제곱이야 너분의 너로 지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n분의 1이야? 그러면 n이 여기로 가고 1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1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루트 같은 경우 3은 여기 2가 생략, 1이 생략 표현해 볼까요? 2가 생략, 1이 생략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어떤 수의 2분의 1차는
루트라고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근.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그냥 보다시피 편안하게 지수 법칙이 성립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되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요건 별표 하나 쳐놓고, 이러한 그 지수 법칙은요 미시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해보면 한 번 더 표현해볼까?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제곱이 있고, 이 친구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차? 2분의 3차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미시 음수인데 너네끼리 막 곱했어.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얘네 곱하면 세제곱 표현되고요,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인데 4니까요 표현했고, 그러면 미시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2에 너네끼리 곱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풀었더니 얘가 나오고, 이래 풀었더니 얘가 나옵니다.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미시 음수인 경우에서는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른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답이 수학에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밑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건 중요하니까 좀 체크 좀 해두세요. 다음 문제 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1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다 세제곱근이 들어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돼? 한 번만 좀 써드릴까요? 세제곱근 4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이죠. 분모가 다 3이다 보니까 다 세제곱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표현해보면 세제곱근 24의 곱하기 세제곱근 18의 제곱 표현되어 있으니 다 세제곱근을 맞출 수 있네요. 오케이. 곱셈 나눗셈 가능해. 그래서 세제곱근 이렇게 써놓고, 자, 위에가 4의 제곱이니까 4 두 개 쓰고요, 나누기 24야. 24는 밑으로 깔리고요, 곱하기 18의 제곱이니까 18 이렇게 해서 18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약분해 볼 건데 24가 4랑 나눠줘 6이 되겠죠? 또 6이 나눠줘 여기 3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세제곱근 정리해 주는데 여기서 2를 하나 뺄 수 있죠? 얘는 2가 두 개겠죠? 오케이, 2가 3개일 거고, 그 다음 여기 2가 빠지면 얘가 2랑 9인데요, 이 9가 3이 두 개, 3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근가 사라져서 정답은 6이 된다는 소리죠. 2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잘 보시면 요게 5랑 연관이 있어요. 얘는 3과 연관이 있고요. 얘도 5분의 3과 연관이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 있고, 자, 2번 보시면 여기가 125분의 27인데요. 얘네끼리 곱할 수 있죠. 지수법칙. 미시 양수입니다. 그죠? 미시 양수인 경우에 지수법칙. 얘네 곱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된 게 될 거고, 얘 곱하기 여기도 5분의 27에 2분의 1로 표현된 2분의 1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2분의 1은 루트예요. 그럼 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얘가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역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27분의 125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루트니까 얘는 루트 27분의 125, 어차피 얘도 루트니까 루트에 그냥 곱하시면 되죠. 안에끼리. 그래서 27 사라짐. 그럼 약분하면 25. 루트 25는 5로 결정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3번은 저거 지우고 좀 절로 가서 좀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얘부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곱셈 나눗셈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소리죠. 지수가 무리수이던 그지 실수이던 다 성립해요. 지수법칙은. 자, 곱해주면 5에 얼마냐면 2인가요? 나누기 2에 너네끼리 곱하면 2루트 3으로 표현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넌데 4란 녀석이 얘들아 2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너네 곱하면 2에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답은 얘겠죠. 이 수를 얘로 나누고 얘로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25로 표현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다음을 원효시키는 유리수 K값
이제 물어봤는데요. 루트가 있고 요건 좀 이따 생각할 거고 안에 것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것만 쓰면 1번 2가 있고요. 여기에는 요게 지금 2의 제곱이잖아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처음이니까 세의 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2의 몇 분의 몇? 2의 3분의 2차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2의 3분의 2차가 될 거고 그럼 바로 가도 되겠죠? 2의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3차로 표현됩니다. 거기에 이제 루트가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런 형태인데 얘를 정리해주면 2에 그냥 싹 다 요 세 개 더하면 되죠. 지수법칙 12로 통분할 거야. 그럼 12분의 12 더하기 얘는 더하기예요. 뮤지 같은 곱셈은 이거 4 곱했으면 12분의 8 얘는 3 곱했으면 12분의 9 해서 정리해주면 2에 12분의 몇 제곱? 29인가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3으로 약분됨? 약분됨. 안됨. 죄송합니다. 그죠? 안됨. 그래서 요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인데 루트가 들어있죠? 그럼 루트, 이 녀석에 대해서 2분의 1차가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에 몇 분의 24분의 29 표현될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K 값이죠? 2의 K 값은 24분의 29였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에요. 루트 안에 끝까지 가 있어. 이런 것들 계속 안으로 자꾸 밀어 넣어주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럼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근이니까 2개 받고 들어가겠죠? 그럼 2개랑 얘가 A니까 여기 3개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요 3개가 들어가면 제곱 받고 들어가면 6개가 되겠죠? 하나 기다리니까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 A들이 싹싹 들어가서 7개가 될 거고 제곱근이니까 1을 3번 곱하면 8제곱근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요. 에 곱하기 여기도 너네끼리 곱해주세요. 8제곱근 A가 되겠죠. 그러면 너네들이 같은 형태이니 안에끼리 곱할 수 있어. 그래서 8제곱근 안에끼리 곱하면 A 8개니까 이렇게 A로 표현될 거고 문제에 K를 물어봤으니 K는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걸려있는 확인 체크 문제 푸시고 넘어오세요. 지수를 변형해서 문자로 나타내기. 이 6제곱이 A고요. 3의 다수의 B라 그럴 때 다음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세요. 일단 보시면 6이라는 친구는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가 11개 곱하기 3이 1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을 A, B로 바꿔주면 끝나겠네요. 근데 A가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이 6제곱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2의 6제곱 요게 A니까 요걸 먼저 써주고 그럼 너로 표현돼야 되니까 6분의 11차를 거듭제곱 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B는 누군데? B는 3의 5제곱이구나. 5제곱 깔아주시고 5분의 11차 곱해주면은 너가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A의 6분의 11차에 곱하기 B의 5분의 11차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8을 소인수분해. 그러면 2 곱하기 9인가요? 2 곱하기 9니까 2 하나, 3이 2개. 이 친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얘는 2의 5제곱, 그 다음에 얘는 3의 10제곱에 표현되어 있죠. 자, 이번에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2랑 3을 A, B로 바꿔볼 거예요. 여기에다 양변에 6분의 1제곱을 때려.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까요? 써 드릴까요? 그래서 2의 6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가 될 거고 여기는 A의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는 통째로 맞췄으면 이제 2를 그냥 A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의 5제곱이야 양변에 5분의 1제곱 거듭제곱 때려. 그럼 3은 B 얼마예요? 3은 B의 5분의 1 이렇게 해서 풀어보지 뭐. 두 번째 문제는 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2가 얼마인데 2는 A의 6분의 1 그러면 2는 A의 6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에 5차가 될 거고요. 3은 얼마인데 3은 B의 5분의 1 거기에 10차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A의 6분의 5제곱에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끊어서 가겠습니다. 확인 체크 문제 17, 18번 두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1번부터 볼 건데 너로 나눠주세요.
그런데 이 녀석의 세제곱이 너고요. 너의 세제곱이 너입니다. 그래서 세제곱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거고, 그럼 다시 표현해주면 뭘 쓸 거냐면요. A 세제곱, B의 세제곱. 그래서 A 플러스 B, 앞에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부호 반대, 뒤에 거의 제곱. 요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유리수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좀 익숙해져 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표현해주면, 자,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친구가 x의 몇 분의면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 앞에 거의 제곱 3분의 2차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그럼 x의 3분의 1, y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y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 분모는 너니까 너였죠, 그죠? x의 3분의 1에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답은 얘만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딱 보면 아인,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고 너네들이 부호 반대네. 합차 공식.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거의 제곱 m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데 아인, 얘랑 얘랑도 또 합차 공식이네. 그지? 앞에 거의 제곱 1차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다시 표현해 볼까요? x가 1 거고 마이너스 1차는 역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문제까지 마무리 졌고요. 자, 밑에 확인 체크 문제 19번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녀석이 3일 때 다음 시의 값을 물어봤고 x는 양수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너를 제곱한 게 너고 너를 제곱한 게 너구나. 주어진 식을 제곱하고 싶어야 돼. 그지? 그래서 x 2분의 1차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차 이 친구가 3인데요. 양변 제곱 때리면 펜이 다 색깔이 다 저기가 있네. 자, 제곱 때려 봅니다. 앞에 거의 제곱 x의 1차가 될 거고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곱했을 때는 무조건 역수관계죠. 1이죠 1. 왜? 지수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얘는 이 친구 역수하는 소리니까. 아니면 곱했을 때 x의 빵차죠. 어떤 수의 빵차는 1이니까 지수의 부호 반대야 역수관계 1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곱한 게 2배가 2로 표현될 거고 뒤에 게 제곱하면 될 거니까 얘를 물어봤죠? 넘어가면 7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1번은 너가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너를 제곱한 게 너고 너를 제곱한 게 너잖아. 아, 요 1번 요 식을 양변을 제곱해 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곱했어잉? 착한 사람 눈에 보여요. 제곱하면 앞에 게 제곱. 남이 안 보이지? 마이너스 1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 제곱하면 49니까 너란 값은 47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볼 건데 3번은 2분의 3제곱 얘는 뭐야? 얘를 세제곱한 거잖아요. 각각. 그지? 그럼 각각 세제곱. 그럼 이게 a 플러스 b라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변형식이 떠올라야 돼요.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a 3개 더하기 b의 3개. 이 친구는 뭐랑 같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때려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너 누구야? x 2분의 1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3배에 너네끼리 곱하면 1 이고 더하기 x 2분의 1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애는 뭐랑 같아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세제곱하면 너죠 너. 그지? x의 2분의 3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 너를 물어본 겁니다. 괜찮죠? 자, 집어넣어. 너가 얼만데? 너는 3이잖아. 3 세제곱하면 27이고요. 너도 3이잖아. 9가 될 거니까 정답은 18로 표현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서 끊어서 갑니다.
확인 체크 20번, 21번 두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주세요. 별표 주시고, 그래서 A가 너일 때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죠. 값이라는 건 어떤 상수, 숫자를 의미하는 주는 거고, 일단은 이 친구를 세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양변에 세제곱을 때릴 거예요. 세제곱 때리면 A의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다시 표현해 주기를 2의 3분의 1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 너도 세제곱 할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앞에 거 세제곱, 3배, 요거 2번, 요거 1번. 3배,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세제곱. 기억나시죠? 자,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2에 더하기 3배. 앞에 거 2번. 2번이라는 건 제곱했다는 소리죠. 요렇게 2번, 뒤에 거 1번에 표현될 거고, 에 더하기 3배. 이번엔 앞에 거 1번, 그리고 뒤에 거 2번. 제곱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뒤에 거 세제곱이면 2에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정리 좀 해볼게요.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연산이 가능해. 요거 2분의 1이에요. 둘이 계산하면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A 세제곱은 여기 2분의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판단인데 잘 보시면 얘네들은 공통인수 3AB를 갖고 있죠. 응? 3 하나, 너 하나. 요게 2에 그치? 너 제곱이니까 너 하나. 3에 요거 하나, 요거 2개. 오케이. 그래서 묶어봅니다. 3에 2에 3분의 1,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묶어주면 여기선 얘가 2개니까 하나만 남을 거고 여기선 얘가 2개니까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남겠죠. 좀 과격한데? 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인 거 보이세요? 너 1이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넌 누군데? 너는 원래 A였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녀석. 그 양변에 2를 곱하고 싶어야 돼요. 2A 세제곱이니까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줌. 그러면 2A 세제곱. 2를 곱해줌. 요건 5. 너도 2를 곱해줌. 원래 3A인데 6A가 되면서 넌 넘어가 있어. 그래서 요 값이 5라는 값으로 요렇게 얘가 5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답은 10으로 표현될 거고 이 문제는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시고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A가 2의 X제곱 이퀄 5랑 같을 때 다음 식의 값을 물어봤어요. 또 값이고 N의 양수로 주어져 있네요. 요런 이제 1번 같은 문제는 요 녀석을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서 A의 2X제곱이 나오도록 표현해 주는 건데 우리가 분수 성질 이런 거 알고 있죠. 2분의 1 이란 애는 분자분모에 1을 곱해 3을 곱해 전부 다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 요 문제는 양변에 죄송합니다. 양변이 아니라 분자 분모에 요만큼을 곱해주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AX제곱 곱해봅니다. 곱해주면 여기에는 A의 2X제곱이고 AX제곱 곱해요. 그럼 역수니까 1이 될 거고 여기는 A의 2X제곱이 될 거고요. 또 2X제곱 곱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가 5잖아요. 그럼 하나 더하면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빼면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 얘가 주어져 있으니 분자 분모에 적절한 수를 곱해도 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이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2번 얼마를 곱해? 얘를 곱하는 게 낫겠죠. 선생님 무조건 얘만 곱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머릿속으로 조금 암산하시면 돼요. 자, 이만큼 곱해볼게요. 곱하면 A의 2X제곱 될 거고 여기도 곱하면 1이 될 거고요. 여기 곱하면 A의 4X제곱이 되겠죠. 지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여기도 곱하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A의 X제곱 5고요. 여긴 1이고요.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제곱 때린 거죠. 요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도 제곱이 들어가니까 얘는 25가 되겠네요. 얘가 25고요. 너는요? 너의 역수죠. 그치? 너의 역수죠. 너의 역수니까 얘가 5였으니까 5분의 1로 표현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5를 곱해도 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6이니까 5를 곱하면 30이 될 거고 그지? 여기다 5를 곱하면 125가 될 거고 여기다 5를 곱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30분의 얼마? 126. 약분해 볼까요? 2로 나눠짐? 3으로 나눠짐. 6으로 나눠짐. 6 나누면 5분의 6 나누면 21인가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서 5분의 2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23번, 24번, 25번까지 세 문제 풀어보세요. 지수를 변형해서 시계값을 구하기.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3의 세제곱이고요 81은 3의 4제곱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표현해보면 13의 x제곱이라는 친구를 3의 세제곱이라고 놓고 양변에 얼마를 x분의 1제곱을 때릴 거예요. 여기 x분의 1을, 여기도 x분의 1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13의 x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 하나만 써드릴게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x분의 1이면 지수끼리 곱하면 3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맞춰놓은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17이고요. 117은 81, 3의 4제곱, y제곱은 양변에 y분의 1제곱 때릴 거예요. 117은 y분의 1제곱 때리면 3의 y분의 4제곱인데 너네끼리 빼져 있네? 빼져 있다는 건 이걸 변변 나눴다는 얘기죠. 그럼 나눠주면 이게 여기다 9 곱하면 얘거든요. 9분의 1으로 표현될 거고, 여기는 3의 우리가 여기서 뺀 거 이 별만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9의 역수잖아요. 9의 역수니까 밑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3을 일단 써주고, 제곱이 9니까 마이너스 2제곱 때리면 3의 제곱의 역수 9분의 1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별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을 같게 만들어야 덧셈이면 지수끼리 그지 더하는 거니까 곱하면 되는 거고, 뺄셈이면 나눗셈. 그 덧셈 뺄셈은 밑이 같아야 곱셈 나눗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 문제 풀고 여기 단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